there is not a soul to be seen. When you walk around these ghost cities, what are you? 대한민국의 자존심 현대 자동차에 관한 소식 요즘 참 많이 들려오고 있죠? 미국 진출 39년 만에 누적 판매 대수 1,700만 대를 돌파한 현대차가 이번에는 인도 시장에서 3년 연속으로 판매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처럼 호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인도에서 거침없이 질주하는 현대차가 왜 중국에서만큼은 몇 년 전부터 공장을 철수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등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인 걸까요? 지금부터 현대차 중국 공장 축소와 철수의 비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립니다. 현대차가 중국을 손절한 후 중국 자동차 업계와 공장이 세워졌던 중소도시에 불어닥친 후폭풍까지 말이죠. 가장 먼저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 진입한 시기부터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 발을 디딘 것은 2002년경. 당시 중국은 낮은 인건비와 강력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외국 기업 수주에 혈안이 돼 있었고, 현대차는 그런 중국에게 어떻게든 유치해야만 하는 외국 기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관계자들이 충칭과 창저우 등 공장이 지어질 부지를 둘러보러 해당 도시에 방문할 때마다 국빈을 맞이하는 수준의 대우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충칭시는 산과 논밭뿐이던 부지를 현대차 관계자가 둘러보러 가겠다고 하자 이틀 만에 산 한가운데에 길래 맞이했을 정도로 절박했었죠. 이런 반응은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외국계 대기업이 상권은커녕 주거시설조차 변변치 않은 중국의 농촌 지역에 공장을 지을 경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개발까지 이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충칭시와 창저우 등 도심 외곽에 공장을 세웠던 현대차의 공로는 중국 당국마저도 인정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충칭 시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현대 속도라는 신조어마저 탄생할 정도였고, 삶의 수준을 완전히 바꿔버린 현대차를 극찬하는 이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경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 보복이 시작됐고, 중국 현지에서 현대차 사업 역시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6년 중국 내 120만 대의 판매고를 올렸던 것과 달리 2017년은 70만 대, 2018년에는 고작 25만 대를 기록하는 등 실적 하향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현대차를 비롯해 자국에 진출한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 회사들과 합작 투자를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합작 투자 요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외국 기업이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 현지 업체와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펼쳤고, 이런 상황은 현대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기술 유출과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대차는 기존의 글로벌 최대 생산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던 중국 공장의 존재감을 낮춰야겠다는 판단에 다다르게 됩니다. 중국이 중국했다는 말처럼 그 다음 수순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미국과 인도에서 승승장구하는 상황과 대비되며 중국 시장의 매력은 점점 옅어져갔죠.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의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정책도 걸림돌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육성에 집중하겠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비아디 같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급성장하던 시점이었죠. 중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결론을 내린 현대차. 중국에 진출해 있는 폭스바겐, 도요타 등의 다른 기업보다 한 발 먼저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현대차를 비우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중국 공장을 지었으면서 가장 먼저 내뺀다고 말이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서야 뒤늦게 중국 시장에서 후퇴한 유럽과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당국의 독단에 팬데믹까지 맞물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을 포기한 현대차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국과 인도에 올인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시장은 전통적인 내연 기관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죠. 각종 인프라와 소비자 기반도 탄탄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는 전기차 전용 공장까지 세우며 미래차 경쟁에 앞서 나갔으며 인도에서는 저렴하면서도 효율 좋은 모델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죠. 이처럼 중국 손절 후 현대차는 글로벌 전략을 재정비하며 선택과 집중을 했고 덕분에 오늘날 미국과 인도에서 압도적인 판매 기록을 세우는 신화를 써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차가 떠난 중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선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충칭과 창저우 같은 중소도시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한때 현대차 공장 덕분에 한국어 간판까지 생겼던 도시였는데 이제는 유령 도시나 다름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상황이죠. 중국인들은 현대차 공장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차가 오니 도시가 살아났고 현대차가 떠나니 도시가 죽었다라고 말이죠.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증발한 것은 물론 지역 경제를 이루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마저도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현대차가 떠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여전히 으스대고 있냐고요?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토종 자동차 기업들은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물러난 뒤 승자의 미소를 지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대차 공백을 틈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가격 경쟁을 벌였습니다. 전기차 중심으로 무장한 비아디와 다른 중국 브랜드들은 저렴한 가격과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과도한 할인 공세와 무리한 생산 확대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은 떨어지고 내실 없는 성장이 계속됐죠.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의 불안정한 정책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시장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은 한때 급성장했지만 공급 과잉과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수요가 급감했고 여러 중소 전기차 업체들은 연달아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처지에 이르렀죠. 특히 몇몇 대형 전기차 기업의 주가는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잃기까지 했고요. 한때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던 기업들도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반토막 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현대차의 철수 후 기회를 잡았지만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중국 특유의 성향 때문에 산업 전체가 경쟁 과열에 휘말렸으며 점차 몰락하는 추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무려 20년 가까이 현대차가 쌓아올렸던 탄탄한 기반 위에서 출발했으며 현대차의 기술을 어떻게든 빼내 활용했던 중국 기업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현대차가 떠난 후에 중국 자동차 업계는 화려했던 성장기와 달리 불안과 혼돈이 교차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중국 광저우에서는 광저우 경제기술개발구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현만 경제지구일 뿐 해당 지역에는 산과 언덕이 즐비한 황무지였죠. 그런데 한 한국 기업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에 상권이 생기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내로라 할 만한 도시로 변모한 것이죠. 헌데 그로부터 18년 후 이 한국 기업은 중국 공장을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장기적인 협력을 약속했던 중국 정부의 뒤통수치기, 그리고 이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혈안이 된 중국 기업,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밥 먹듯 하는 중국인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한국 기업이 철수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광저우는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오늘은 광저우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LG 디스플레이가 떠난 후 광저우의 실제 현황을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又想改善下生活，咁啊肯定要食餐好㗎啦！你齋睇呢啲破爛風嘅裝修啊，就知道我哋啲月入3000蚊入去消費都係冇問題㗎啦。如果平時一個人無聊聊冇地方去，咪嚟呢度行一行咯。 전 세계 대형 OLED TV 패널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물량을 생산했던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실제로 LG 디스플레이 공장 유치는 광저우시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 성과로 손꼽을 만큼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광저우 개발구는 LG그룹을 잡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측의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투자 유치그룹을 구성해 협력 추진에 나선 것은 물론 온통 언덕투성이었던 부지를 단 2달 만에 평평하게 고르겠다 약속했죠. 심지어 LG 측에서 광저우를 방문해 부지를 살펴보고 싶다고 말하자 모두가 경악할 만한 일마저 해냈는데요. 단 2시간 만에 언덕 사이에 오르막길을 내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땅을 다져놓은 겁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협조에 만족한 LG 디스플레이는 어렵게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광저우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 후 LG 디스플레이의 성공 사례를 지켜본 해외 기업들도 잇따라 광저우에 입성해 광저우는 호황기를 맞게 되었죠. 대규모 주거단지와 쇼핑몰을 비롯해 주재원들을 겨냥해 한식을 파는 식당마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습니다.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었던 광저우 시민들 역시 LG 덕분에 광저우가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비교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만큼 큰 도시가 되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고요.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마저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직접 방문해 덕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진핑이 이와 같이 외국 기업을 방문한 것은 집권 이래 처음으로 중국 내에서도 크게 이슈가 될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LG 디스플레이의 공이 컸던 것이죠. 그런데 한 해, 2해 지날수록 중국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G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흉내내 제품을 만들면서 중국 당국과 광저우시의 태도가 삐딱해지기 시작했죠. 또한 호시탐탐 LG의 기술을 베끼려 애쓰던 중국 업체들은 급기야 2021년에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이 보유한 대형 OLED 패널 양산 기술이 중국 경쟁업체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중국 업체들은 LG 디스플레이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을 고액의 연봉 및 뒷돈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핵심 기술 및 광저우 공장 설계 도면 등을 빼돌린 겁니다. 기술을 유출한 이들은 법의 처벌을 받긴 했지만 LG 디스플레이로서는 입맛이 쓰디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중국 기업들은 LG의 기술을 베낀 제품을 말도 안 되는 저가에 판매하며 한국 기업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LG의 기술을 훔친 중국 기업들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LG의 기술을 그대로 구현한 제품이지만 반값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은 물론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은 몰아내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합니다. 거기에 더해 LG 디스플레이 대신 중국 기업이 들어선다면 한국이 아닌 중국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거라는 어이없는 주장마저 곁들였고요. 광저우 시민들도 이에 동조하며 광저우 내에서 무수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책임졌던 LG 디스플레이 몰아내기에 가세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도 가만히 있지만 않았습니다. 당시 LG 디스플레이 경영진은 사업구조 개편을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대형 LCD 패널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세해 헐값에 판 탓에 한국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약해지는 추세였습니다. 또한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 점유율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어 앞으로 사업 수익성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 LCD 패널 공장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OLED 패널 기술을 빼내려 했던 중국 기업들에게 말이죠. LG 디스플레이의 미끼를 단번에 문 중국 기업은 CSOT,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거금을 지불하고 공장을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로서는 매각 대금의 일부를 OLED 사업에 재투자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은 물론 현금 확보를 통해 단숨에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경쟁으로 출혈이 극심한 LCD 패널 시장보다는 미래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죠. 실제로 LG의 OLED TV 패널 출하량은 매년 2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작년 대비 29% 증가한 물량을 기록했으며 LG는 업계 최초 4,000니트를 달성한 OLED 패널로 생생한 화질 구현은 물론 인공지능 기반의 4세대 TV까지 출시해 화제가 됐었죠. 본격적인 사업 개편을 통해 저가 LCD 시장이 아닌 OLED 제품군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LG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중국 기업들은 자기들 세상이라며 마냥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현상은 디스플레이 패널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제패하면 중국은 한국 기업의 기술 훔치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 단기 이익만 고수하다가 전체 시장을 망치고 사업을 접근했으니까요. 그리고 광저우시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일 저녁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북적거리던 광저우 시내와 한국 거리 등이 눈에 띄게 한산해지기 시작한 건데요.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식당을 비롯해 대형 쇼핑몰 등 상업단지는 유령 도시나 다름없는 상태로 변했으며 현지 자영업자들은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울분을 터뜨리며 광저우시는 이제 망했다라는 한탄을 늘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 보장 및 높은 임금, 탄탄한 복지를 보장했던 LG 디스플레이와 달리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휴일도 없이 공장을 돌리며 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중국의 뒤통수 치기에 한국 기업이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 만큼 광저우시의 몰락은 어찌 보면 인과응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